친구 집에서 본 남편의 신발. 현관 앞에 놓인 신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 찾아갔던 날, 현관 앞에 놓인 신발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분명 제 남편의 신발이었습니다. 친구 집 초대.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무뚝뚝한 성격인 수진이가 언니, 오늘 시간 있어? 갑자기 집에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아니, 너무 밝았달까요? 수진이와 저는 대학교 동창이에요. 졸업 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까운 사이였죠. 하지만 요즘 뭔가 어색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왜 갑자기?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더니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남편 출장 간 사이에 심심하거든. 아, 그렇구나. 수진이 남편 정민이 형은 무역회사 다니면서 출장이 잦았어요. 한 달에 절반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수진이가 외로울 만도 하죠. 알았어, 갈게. 뭐 가져갈까? 아니야, 그냥 와. 나 요리 연습 중이거든. 실험체가 되어줘.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서 나올 때 남편 현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 집 갔다 올게. 응, 다녀와. 언제 들어올 건데? 저녁 먹고 올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현우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죠. 결혼 7년 차인 우리 부부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별다른 갈등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로맨틱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부부였죠. 수진이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려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인데 신혼 때부터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정민이 형이 워낙 돈을 잘 벌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죠. 지하철에서 카톡을 확인했는데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사랑해. 일찍 들어와. 평소 같지 않네. 현우는 이런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뭔가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수진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초인종을 누르니 수진이가 나왔어요. 언니 왔어?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네요. 립스틱도 빨간색으로 바르고. 화장 진하게 했네. 약속 있어? 아니야, 그냥 기분 좋아서. 현관 앞에서 멈춘 발걸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니, 이 신발은 현관에 놓인 남자 운동화. 나이키 에어맥스 270, 사이즈 275. 검은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오른쪽 신발 뒤꿈치 부분에 살짝 벗겨진 흔적까지. 저는 이 신발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작년 현우 생일에 제가 사준 신발이거든요. 현우가 그렇게 좋아해서 맨날 신고 다니는 신발이에요. 심지어 그 벗겨진 흔적까지. 현우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긁힌 자국이에요. 이 신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빨리 말했어요. 아, 그거? 정민이 신발이야. 출장 가기 전에 두고 간 거야. 거짓말.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정민이 형은 키가 180이 넘고 발 사이즈가 280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지향이 강해서 나이키는 절대 안 신어요. 항상 아디다스만 고집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민이 형이 나이키 신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최근에 취향이 바뀌었나 봐. 수진이의 목소리도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죠.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거실 소파에 남자 자켓이 걸려 있었어요. 현우가 평소에 즐겨 입는 네이비 블루 자켓. 소파 쿠션 사이에는 남자용 손목시계도 있었고요. 현우가 항상 차고 다니는 시계였어요. 수진아.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언니, 물 줄까? 커피 줄까? 아니면 주스?
수진이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 그리고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누가 있어? 제가 물었어요. 어디?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2층에서 소리 안 들려? 발자국 소리. 아, 그냥. 보일러 소리일 거야. 요즘 이상해서. 수진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이상해. 너무 이상해. 현우 신발, 현우 자켓, 현우 시계. 그리고 2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아니야.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현우는 집에서 TV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현우 물건들이 여기 있는 거지? 왜 수진이는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거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현우와 수진이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데. 그리고 수진이도 내 친구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증거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고 수진이의 태도는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본능적인 불안. 가슴속에서 뭔가가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고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수진아, 나 화장실 좀. 제가 말하려는 순간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안 돼. 아니. 화장실 고장 났어. 변기가 막혀서. 또 거짓말. 수진이는 항상 거짓말을 할 때 눈을 깜빡거려요. 대학교 때부터 알던 버릇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을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럼 편의점 화장실 갔다 올게. 제가 일어서자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언니 앉아. 그냥 참아. 금방 차 끓여줄 테니까. 수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때 또다시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기침 소리. 그 기침 소리. 너무 익숙한 소리였어요. 현우가 평소에 하는 특유의 기침 소리. 목 안쪽에서 나는 그 특유의 소리. 수진아. 제가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위에 누가 있지? 아, 아무도 없어. 진짜야. 언니, 왜 이래? 수진이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온갖 생각들이 섞였죠. 현우는 분명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현우 신발이 여기 있고 현우 자켓이 여기 있고 현우 시계가 여기 있어. 그리고 2층에서는 현우 목소리가. 설마 현우가 여기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현우와 수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수진이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현우에게 전화해보자. 현우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보자. 수진아, 나 현우한테 전화 한 통만. 제가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2층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가 설정해둔 벨소리. 아이유 23. 현우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현우가 여기 있어. 2층에 있어. 수진이 집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버렸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만졌어요. 언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 제 목소리가 쉬어버렸어요. 언니 오해야. 정말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뭘 설명해?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분노였죠. 현우가 여기 있어. 내 남편이 내 친구 집에 있어. 그것도 나한테는 집에서 쉰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결혼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현우를 그렇게 믿었는데. 수진이를 그렇게 믿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때였어요.
2층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물 좀. 그 목소리. 분명히 현우 목소리였어요. 7년 동안 매일 들었던 그 목소리.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언니, 언니 잠깐만. 수진이가 계단 쪽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현우가 계단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수진이 집 실내복을 입고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췄어요.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벌린 채로 말을 하지 못했죠. 현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이게 아니야. 현우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이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희가 뭐? 제가 소리쳤어요. 너희가 뭐를 했다는 거야? 현우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평소 보던 현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황한 표정,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얼굴. 여보, 내가 설명할게. 앉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내 친구 집에서 내 친구와 뭘 했는지 설명하겠다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 반 정도 마신 레드와인 1병. 소파에 흐러져 있는 현우 셔츠. 모든 게 명확했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죠. 언제부터야? 제가 물었어요. 현우와 수진이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는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언니, 3개월 전부터. 3개월. 3개월 동안 내 남편이 내 친구와 그동안 현우가 늦게 들어온 날들, 출장이 많아졌다던 말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있던 모습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진이가 요즘 연락을 안 받던 이유도, 만나자고 해도 피하던 이유도.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잠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현우가 다가오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 제 몸이 떨렸어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손가락에 반지가 끼어 있었는데 그 반지 제가 작년에 잃어버렸다던 반지였어요. 현우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반지. 이 반지. 제가 수진이 손을 가리켰어요. 이 반지 어디서 났어? 수진이가 당황해서 손을 등 뒤로 숨겼어요. 현우야, 이 반지 수진이한테 줬어? 제가 현우를 쳐다봤어요.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 12년간의 우정.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충격적인 장면. 제가 본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소파 쿠션 사이에서 현우가 수진이에게 쓴 편지들을 발견한 거예요. 현우 특유의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들. 수진아,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당신이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빨리 만나고 싶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더 이상 숨지 말고.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저한테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달콤한 말들, 저한테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들. 이게 뭐야? 제가 편지를 들고 현우를 쳐다봤어요. 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여보, 그건 7년 동안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편지 써준 적 없잖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그런데 뭐? 제가 수진이를 쏘아봤어요. 현우 오빠가 언니한테 불만이 많다고 했어. 집에서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래서 위로해주다가. 뭐라고? 현우가 수진이한테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고. 현우야, 그게 사실이야? 제가 현우를 쳐다봤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내가 힘들었어. 우리 사이가 너무 무미건조해져서. 그래서 내 친구와 바람을 핀 거야? 바람이 아니야. 진짜 사랑해. 사랑? 제가 비웃었어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때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침실에서 가져온 것 같은 커플 잠옷. 현우와 수진이 이름이 새겨진 커플 잠옷이었어요. 이것까지.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수진이가 울며 설명했어요. 언니, 우리 진짜 사랑해. 처음엔 우연히 만났는데 점점 서로에게 빠져서.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현우가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회사 근처에서 점심 먹고 있는데 우연히 마주쳤어. 그래서 커피 한 잔 하게 됐고. 거짓말 같았어요. 너무 자기적이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나 몰래 만나온 거야? 여보,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그런데 수진이와 대화하다 보니까 너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 다른 감정? 제가 소리쳤어요. 7년 동안 함께 산 아내보다 3개월 만난 여자가 더 좋다는 거야?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답은 명확했죠. 수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유혹했어. 유혹? 제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내 남편을 유혹했다고. 언니가 현우 오빠한테 소홀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그때 현우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이 탓하지 마. 내가 먼저 고백했어. 뭐라고? 현우가 먼저 고백했다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알던 현우가 아니었어요. 제가 믿었던 수진이도 아니었고요. 둘의 대면. 앉아. 제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확히 얘기해보자. 현우와 수진이가 서로 쳐다보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왜? 정확히 말해봐.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냉정해진 것 같았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3개월 전. 정확히는 3월 15일이었어. 3월 15일. 제 생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날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수진이가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봤어. 울고 있더라고.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때 정민이랑 크게 싸웠었거든. 이혼하자고까지 했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현우가 계속했어요.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위로해줬어. 그날은 그냥 커피 마시고 헤어졌고. 그런데 며칠 뒤에 수진이가 연락을 했어. 무슨 연락?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고맙다고. 그날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연락했어. 그리고 밥 한 번 사겠다고. 그래서 만났어? 응.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 사이였어. 언니 남편이니까 조심스러웠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현우가 말했어요. 만날 때마다. 수진이가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 회사에서 힘든 일,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너한테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수진이한테는 다 털어놨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는데? 너는 항상 바빴어. 직장 일로 스트레스 받고 집안일로 피곤해하고. 내 얘기 들어줄 여유가 없어 보였어. 제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요즘 직장에서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현우와 대화할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현우 오빠 얘기 들어주다가 점점 빠져든 것 같아. 언제부터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현우가 대답했어요. 한 달 전쯤. 수진이가 아플 때 간병해 준 적이 있어. 그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어. 아플 때? 제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몸살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었어. 그때 정민이는 출장 중이었고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현우 오빠한테 연락했어. 그때 나한테 왜 연락 안 했어? 언니는 회사 프로젝트로 너무 바빠 보였어.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방해하기 싫었어. 또 사실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승진 심사를 준비하던 시기였거든요.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현우가 병원에 간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 동안 간병했어. 죽 끓여다 주고 약 챙겨주고. 그때 수진이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거야? 응. 그때 깨달았어. 수진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제가 현우를 소홀히 대했던 것도 사실이고 현우가 외로웠을 것도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된 거야? 수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2주 전부터. 그날 현우 오빠가 고백했어. 뭐라고 고백했는데? 현우가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너와 이혼하고 수진이와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뭐라고?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수진이 뭐라고 했어? 수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 언니가 내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현우 오빠가 언니랑은 이미 끝났다고 했어. 사랑도 식었고 대화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거라고.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받아준 거야?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현우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현실이 명확해졌어요. 제 남편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 친구는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니었고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7년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았어. 7년 동안 너를 믿고 사랑했어. 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라고 부르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나는 당신 여보가 아니야. 갑자기 모든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3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했다는 현실이. 수진아. 제가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2년이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친구였어. 수진이가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내 연애 상담도 해주고 정민이 형과 결혼할 때 들러리도 서주고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잖아. 언니, 그런 내가 내 남편을 빼앗겠다고. 빼앗은 게 아니야.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현우 오빠 마음이 이미 언니한테서 떠났다고. 뭐라고? 현우가 수진이를 말렸지만 수진이는 계속했어요. 언니도 알잖아. 요즘 현우 오빠가 언니한테 관심 없다는 거. 집에 와도 대화 안 하고 스킨십도 피하고. 사실이었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현우와 저는 거의 남남처럼 지냈어요. 각자 할 일만 하고 대화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현우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었어. 외롭다고 해서 다른 여자랑 잠자리까지 가죠? 현우와 수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대답해봐. 잠자리도 가진 거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 제 친구와 저도 모르게 소파 위에 쿠션을 집어던졌어요. 짐승들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진이가 울며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랑? 제가 비웃었어요. 이게 사랑이야? 친구 남편 빼앗는 게 사랑이야? 언니도 현우 오빠 사랑 안 하잖아. 수진이가 갑자기 대들었어요. 언제부터 현우 오빠를 남자로 안 봤잖아. 뭐라고? 현우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어. 언니가 자기를 ATM기로만 본다고.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본다고. 현우가 수진이를 말렸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우 오빠가 새 옷 사 입어도 관심 없고 머리 자르고 와도 모르고 생일에도 대충 선물 사주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현우에게 무관심했어요. 직장 일에만 신경 쓰고 현우는 당연히 있는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현우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미 끝난 거 아냐?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어. 그냥 습관적으로 살고 있었잖아. 습관? 제가 현우를 쳐다봤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습관이었다고. 그렇지 않았어?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무관심.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해봤어?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해봤어? 말문이 막혔어요. 현우 말이 맞았거든요. 모든 것을 폭로. 좋아. 제가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놔. 더 숨기는 거 없이. 현우와 수진이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뭘 했는지 다 말해봐.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친구로 만났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언제 어디서 만났어? 주로 강남역 근처에서 만났어. 현우 오빠 회사 근처니까. 얼마나 자주? 현우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중엔 거의 매일. 매일? 제가 놀랐어요. 응. 점심시간에 만나거나 퇴근 후에 만나거나. 그때 나한테는 뭐라고 했어? 회식이 있다고 하거나 야근한다고 하거나. 거짓말 투성이었던 거죠. 최근 몇 달 동안 현우가 늦게 들어온 이유가. 수진아, 너는 정민이 형한테 뭐라고 했어?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했어. 아니면 쇼핑한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키스했어?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한 달 반 전. 수진이가 정민이랑 싸워서 우울해할 때. 어디서? 수진이 차 안에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다음 주에. 모텔에 갔어. 모텔. 제 남편이 제 친구와 모텔에. 어느 모텔? 강남역 근처. 러브호텔. 구체적인 장소까지 듣고 나니 정말 현실감이 들었어요. 몇 번이나 갔어?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달 동안 거의 10번 넘게. 그래서 오늘은? 현우가 말했어요. 오늘은 수진이 집에서 조용히 있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올 걸 예상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말 예상 못했어. 언니가 갑자기 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현우를 2층에 숨긴 거야? 응. 미안해. 그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수진아, 정민이 형은 알아?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를 거야. 워낙 출장이 많아서. 혹시 의심하지 않았어? 한 번 물어본 적 있어. 요즘 왜 이렇게 박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운동 시작했다고 했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어요. 현우야, 나한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왜 이혼하자고 말 안 했어?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았어. 확신? 수진이랑 정말 잘 될지. 너를 버리고 새로 시작할 용기가 있는지. 그래서 나를 속이면서 양다리 걸친 거야?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 진짜 사랑해. 이런 식으로 들키고 싶지 않았어.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현우 오빠랑 상의해서 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했어. 언제?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했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죠.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어요. 현우와 수진이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우리 함께 하고 싶어.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를 사랑한다는 거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변명.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결혼 생활. 언제부터인지 우리 둘 다 지쳐 있었잖아. 현우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작년부터, 아니 재작년부터 우리 사이가 이상했어. 너도 느꼈을 거야. 맞았어요. 결혼 5년 차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서로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무관심해졌죠.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해도 너는 관심 없어 했고, 너가 승진 얘기해도 나는 대충 듣고 넘어갔어. 사실이었어요.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데이트했어?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 보러 갔어?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 갔어? 생각해봤는데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아니야. 변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수진이를 만나면서 느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지.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현우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집에서 혼자 저녁 먹고 혼자 TV 보고.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현우가 대답했어요. 얘기했잖아. 여러 번 얘기했어. 우리 대화 좀 하자고, 주말에 나가자고. 그런데 너는 항상 피곤하다고 했어. 맞았어요. 최근 2년 동안 제가 그랬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일 걱정하고. 현우 얘기 들어줄 여유가 없었어. 그렇다면 더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야지. 7년간 함께 산 아내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찾을 일이야?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를 만나면서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 응. 수진이는 내 얘기를 정말 관심 있게 들어줘.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줘.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나도 현우 오빠한테서 느낀 게 있어. 정민이한테서 못 느꼈던 것들. 뭘? 진짜 관심.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정민이는 돈 벌어다 주는 것만이 사랑인 줄 알았어. 현우 오빠는 달라.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현우가 계속했어요. 여보,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가 언제부터 남남처럼 살았는지 너도 알잖아. 알고 있었어요. 최근 1년 동안 우리는 정말 남남처럼 살았어요. 침실도 따로 쓰고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이와는 달라. 응. 수진이와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 수진이가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진짜 사랑해. 이런 감정 처음이야. 12년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현우 오빠를 사랑하게 된 내 자신이 미웠어. 그럼 포기하지 그랬어? 포기하려고 했어.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 현우 오빠한테도 그만하자고 했어. 그런데 현우가 말했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 수진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현우가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나 정말 수진이 사랑해. 이런 감정 처음이야. 나랑 결혼할 때는, 그때는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니. 그럼 나는 뭐였어? 7년 동안 나는 뭐였어? 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너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아내였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선택의 기로와 엔딩.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현우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맞지 않았어요. 알겠어. 제가 일어섰어요. 여보? 현우야,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요즘 우리 결혼 생활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
현우와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의무적인 대화, 형식적인 관계. 나도 지쳤어. 그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어. 그게 우리의 차이점이야.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제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12년 친구였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언니.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친구로서, 여자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할게. 현우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구나. 7년 동안 나와 살면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을 하고 있어. 여보, 나도 생각해 볼게. 우리가 정말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그럼 이혼해 줄 거야? 몰라. 지금은 너무 충격이 커서 생각할 수 없어. 제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언니, 어디가? 수진이가 물었어요. 집에 가야지. 내 집에. 여보, 나 집에 가도 돼?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 제가 현우를 쳐다봤어요. 너 집이 어디야? 여기가 집이야, 우리 집이야? 현우가 당황했어요. 일단 며칠은 여기 있어.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여보. 그리고 현우야. 제가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앞으로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더 이상 당신 여보가 아니니까.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아. 제가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행복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 내 남편을 빼앗은 만큼은 행복하게 살라고. 수진이가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12년간의 우정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그동안 뭔가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 말이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죠. 집에 도착해서 현우의 짐들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7년간 함께 모은 추억들, 함께 산 물건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현우는 수진이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거고 나는 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혼자 살기가 두렵긴 하지만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간을 줘서 고마워. 내가 너무 비겁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할 말도 없었고 답장할 마음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현우가 집에 와서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동의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 등등.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현우도 죄책감 때문인지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현우는 수진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고 저는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충격적이고 아팠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현우는 수진이와 진짜 사랑하며 살고 있고 저도 혼자만의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어요. 1년 후 우연히 카페에서 현우와 수진이를 만났어요. 임신한 수진이의 배가 불러 있었고 현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언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아, 축하해. 정말 행복해 보인다.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서로 행복하면 됐지. 그리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날 친구 집 현관에서 본 현우의 신발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진짜 사랑을 하며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배신과 분노로 시작됐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진 그런 이야기였어요.